예, 공성론 천간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나 공성론 지지를 할 거고요. 자수부터 출발해서 축토까지 갈 거예요. 뺄 거예요. 그래서 월과 일이 다 중심축에 있을 거고요. 올해 사회적 조건, 성장 과정, 일은 우리가 얘기한 지금 현 시점에 얘기한 이성과의 관련된 부분, 또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걸 월과 일을 중심으로 궁에 다 십성들이 대입될 거고요. 각각의 12지지의 체성들이 다 맨 처음엔 다 얘기 될 거고요. 또 그들의 12지지가 갖는 물상들, 또 그들이 다 생설, 극제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배우고, 궁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물꼬도 만들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뻥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은 궁리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명리는 궁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워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명리를 공부했다면 오래 못 가요. 금방 질리고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죠. 궁리를 계속 하셔서 그 의문, 질문 이런 것들이 막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 의문들이 생기는 것들이 또 해소되고 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돼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고요. 공성론 지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요. 익숙해지면은 사주 보이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본인들이 공부한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도 하시고요. 본인의 관법들도 좀 만드시고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과 천간의 갑이라고 하는 것. 천간의 갑은 시작이죠. 그죠? 근데 자수는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하죠. 완전 마무리된 상태, 정리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죠.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인데 그건 곧 뭐예요? 모든 에너지의 끝점이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빅뱅 이전이에요.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R, C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C, R 이렇게. 이게 우주잖아요. 우주. 하나의 우주입니다. C는 식물의 R을 C라고 그래요. 동물은 R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동식물의 하나의 개체, 하나의 우주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한 상태이죠.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한 상태가 자수의 본질적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이거죠. 이게 전체예요. 이 하나가 전체가 되는 거죠. 화는 요 반대쪽에 있는 오화는 부분, 개별의 덩어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계가 모든 것과 연결돼서 그 연결된 덩어리를 화의 본질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서 오로지 본질인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게 자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로 쓰이죠. 그러니까 자수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끝의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동양 철학의 핵심은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는 알갱이 하나, 이렇게 이거죠. 통일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자수의 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법이 귀일하죠. 하나로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만법은 화이고요. 이건 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자수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수라고 하는 의미는 정리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압축된 거죠. 압축된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압축되지 않는 상태가 자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가장 작아진 거예요. 어떻게 돼서 다 정리돼서 하나로 집중된 상태. 하나로 집중된 상태가 자수이죠.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돼. 자수는 무언가를 집중하게 하는 지점이죠. 포인트. 이게 딱 점 하나 찍은 것, 이게 자수인 거죠. 그럼 수학에서 이 점을 정의를 내리잖아요. 점. 수학의 점. 부피는 없고 위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있으면 안 돼요. 점은 위치만 있어요. 그게 자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으로 집중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모으면 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은 점들의 집합이죠. 수학 정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근데 보세요. 점이 부피가 없는데 점을 아무리 모아봐요. 선이 되는가. 그게 안 된다고요. 점은 점이고 선은 선이지. 근데 선은 점의 집합인 건 맞죠. 근데 점을 모아서 선이 되지는 않아요. 부피가 없는 걸 아무리 모아봤자 부피가 생기냐고. 이건 차원 문제잖아요. 점의 차원과 선의 차원이 다르죠. 선에서 면으로 가는 것도 선이라고 하는 건 길이만 있어요. 길이. 선은 정의가 길이만 있지 높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만 있는 걸 아무리 모아봤자 면이 되지 않죠. 다 디멘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선은 점을 포함하지만은 점이 선이 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뭐예요? 차원을 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수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로 집중된 점같이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자수의 본질적 에너지에는 의미만 있어요. 다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이념, 개념, 상징, 의미 이런 것만 있어야 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아침에 해먹는 후라이 자, 그 생명의 알이라고 할 때 그 알을 보고 닭을 상상을 하죠. 그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경험해서 알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알인지 몰라. 알인데.
이 알은 하나의 우주인 거죠. 생명체 하나의 우주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게 빅뱅을 해서 밖으로 나와서 펼쳐지기 전까지는 그 무한한 세계, 무엇으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자수의 상태라고요. 그걸 우리는 미의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현상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 상태로.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작용은 기의 이합집산이다. 그럼 기가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진행되느냐죠. 그건 뭐예요? 리가 있으니까. 이게 이기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가 모이면 저처럼 이렇게 몸이 되는 거고요. 이 기가 흩어지면 돌아간다. 태화로 돌아간다. 허로 간다. 이게 장인거, 장제 선생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 출발은 이렇게 그러한 의미만 있는 상태에서 실체화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 그게 자가 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갑자를 우리가 얘기하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갑목이 시작이 아니고요. 갑목이 시작은 우주론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는 우주론이 없어요. 그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건 저 자수의 출발이죠. 그러면 지지만으로 얘기한다면 자수가 밖으로 나가서 목을 만나고 목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바꾸고 하는 건 다 그 자수가 만들어 놓은 그 씨 하나가 펼쳐져서 그잖아요. 감씨가 싹이 나서 커서 감을 여는 과정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게 리라고요. 감씨는 감나무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감나무가 돼야죠. 감씨가 밤나무가 되지 않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그 리를 실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수의 본질은 그거예요. 자수가 죽음이면서 출발인 시점은 그러한 기의 모든 활동들, 가시적으로 움직여지는 에너지의 개념이, 원리가 그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학을 얘기할 때는 공자님을 종주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공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이죠. 뭐예요? 모든 유학은 거기서 출발해서 펼쳐진다 이 얘기죠. 그렇게 얘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발현되는 기의 상태, 사실은 명리는 이렇게 그 명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 생명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기의 작용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채이고 이건 용이죠. 명리의 핵심은 용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건가, 어느 직업을 가져야 더 잘 어울릴 건가, 이런 걸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용을 잘 파악하려면 리를 아셔야죠. 출발점을 알아야죠. 그다음에 초기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사건을 결정하죠. 그러면 출발의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카오스 이론의 핵심이에요. 무질서한 것 같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인지 모를 것 같지만 이미 초기에 결정된 에너지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내가 이 모양인 건 내 초기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수가 그러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자수 이전에 이렇게 해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해수는 모이는 중이에요.
이게 이렇게 모여들고 있죠. 천간으로 얘기하면은 임수죠. 근데 모여서 안으로 에너지가 모여들어서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 이건 임수예요. 천간의 임수. 그래서 임수와 자수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는 모여서 정리된 상태이죠. 천간의 임수로는 그렇게 어느 중심을 지점으로 모이는 중이지만은 작용으로 볼 때는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도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해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 아직 완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수는 그렇게 유동적이고 많은 것들이 여기 다양성이 이 안에 있고, 여기는 단일함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자수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다양성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 단일한 걸로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수식의 공부는 그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다 귀일해요. 하나로. 이 하나로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해수가 공부하는 것은 혹시 어디에 쓰여질지 모르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모으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것들이 작용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체성을 이해하시고 이것이 정인으로 작용하냐, 편인으로 작용하냐, 관성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수는 조한 수예요. 해수는 습한 수이고요. 그래서 해수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그 다양한 것들을 따로따로 개별화해서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쓰려면은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게 해수예요.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 다양성을. 근데 자수가 뭔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 하나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하다고 하는 것은 변용이 어렵다.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게 쉽지 않다. 자수가 갖고 있는 게 보관력이 가장 커져 있는 상태, 보관력이. 그러면 이거 보관력을 하려고 하는, 보관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에너지에, 압박에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모양을 가져야죠. 그게 구형, 삼각형이죠. 그죠? 모양으로. 그래서 모든 씨는, 모든 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식물의 씨, 이죠? 민들레 홀씨,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뭐 삼각형으로 된 붓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보관력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외부의 압력에 최대한 오래 자기 에너지를 유지하려고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조건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 고유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자수의 에너지예요. 그럼 자수의 에너지가 이러한 상태로 보관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종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으로, 그분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오래 유지되고요. 오래 유지돼야 생명을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천 년이 지나도 살아있죠. 그잖아요. 피라미드 안에 있는 콩인가 뭐를 일본에서 발화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토픽 같은 기사를 한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지났는데도 사막계 이런 데는 이게 그 건조할 때는 덩굴처럼 막 굴러다녀요. 그냥 서부 영화 많이 보잖아요. 막 굴러다니죠. 비 오면 야들이 바로 거기서 뿌리 내리고 꽃 피고 그리고 바로 또 번식해요. 그러고 또 가물면 건불이 돼서 막 굴러다니죠. 다 구형, 삼각형. 피라미드가 삼각형인 이유. 짓기 쉬워서? 이런 게 근원적 에너지죠. 근원적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고. 그래서 꼭지점 만들어가지고 막 수행하는 양반들 그런 거 팔고 이러잖아요. 혹해서 저도 살 뻔했죠. 심지어 집을 그렇게 짓는 분도 계셔요. 겉에는 다르게도 그 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수행하시고 이런 분들 꽂히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수의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수는 결국은 근원, 회귀, 그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원래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이게 자수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가 뭐예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수가 일지에 또는 시지에 월지도 월지는 조금 다 벗어나긴 하지만 일지나 시지에 자수가 발달돼 있으면 거의 이런 쪽에 한번 도를 아십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죠. 그 평생 따라가기도 해요. 평생 이런데 현악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벗어나는 그런 것 좀 다르기는 하죠. 이게 도교적인 부분이 강하죠. 현악은 남북조 시대 때 그 위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중림칠연 이런 양반들이 하던 공부들이거든요. 도라고 하는 건 근본 공부를 얘기하죠. 도학 이런 것도 되고 다 그런 것과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종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도교적 풍무, 그죠? 신비한 것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저게 당연히 불교적 색채를 띌 수도 있고 저런 도가적인 풍모를 갖출 수도 있고 그렇죠. 옛날 선비들이 조선 선비들이 막 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과거를 봐서 향시에 합격해서 성균관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화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수기치인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벼슬을 해서 이렇게 그건 그냥 그거고요. 항상 꿈꾸는 게 뭐예요? 전원으로 돌아가서 도가적 풍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들 문집이나 시나 당호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유학적으로 무슨 이런 게 아니고 다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이죠. 그래서 자수가 일지에 특히 일지 중심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현시적인
적인 에너지가 일지니까 일지의 자수를 갖고 있다. 그럼 갑자일주, 예? 병자일주,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무자일주 얘기할 거 없어요. 예. 경자일주 보이잖아요 지금. 예. 임자일주, 이런 일주들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도학을 한다. 예.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냥 그들은 남들은 자 음양오행 미신이지 그거 뭐라고 어떻게 근데 그거 괜찮은데 그거 막 뭔가 이렇게 쏠림이 형성되죠.